안녕하세요. 영실장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뵙죠? 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다시 할 건데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해서 한 달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자, 잘 계셨죠?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꼭 알아야 할 이곳 어디일까요? 아, 딩동댕. 맞습니다. 오늘은요. 렌트홈 임대 등록 시스템에 대해서 은경실장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렌트홈은요, 주택임대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될 사이트예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네, 렌트홈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편하고 훨씬 다양한 정보나 그리고 그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오늘 저랑 렌트홈 그 임대 등록 사이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트홈 사이트 들어가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딱 뜹니다. 렌트홈은요, 주택임대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될 사이트예요. 여러분들, 주택임대사업자 내시려면 어디 가셔야 됐죠? 그렇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등본상 시군구청의 주택가. 네, 가셨죠? 가셔서 서류 쓰고 접수하고 공무원들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을 겁니다. 혹은 아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지 못한 분은 주택가 가야겠네, 시간을 좀 내야겠네 하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스마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꼭 방문하지 않아도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렇죠. 렌트홈입니다. 오늘 렌트홈에 대해서 자세히 저랑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렌트홈이 많은 변화를 바꿨더라고요. 제가 쉬고 있는 동안 렌트홈은 많은 변화를 갖고 정말 편리해졌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국세청과 연계해서 사업자 등록 신청,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와, 이거 굉장히 편해졌어요. 여러분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고, 그리고 등록증 나오면 어디 가죠? 맞습니다. 관할 세무서 가죠. 세무서 가서 뭐 만들죠? 사업자 등록증 만듭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니까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만들겠죠? 하지만 렌트홈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가능하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신청도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 와, 편리해졌겠죠? 자, 두 번째 바뀐 점. 건축물 내장과 연계돼서 면적, 용도, 동, 층, 호 등 정확한 정보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갖고 계신 부동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야 되는 부동산의 면적이나 용도나 동이나 호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보통은 몇 동, 몇 호 이런 건 정확히 알고 계시지만 면적, 제곱미터 면적, 또 어떤 용도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렌트홈에 가면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건축물 주소만 치면 건축물 대장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연계돼서 주르륵 써집니다. 굉장히 편하겠죠? 자,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 주소 변경 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택임대사업자세요. 근데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주소를 전입신고를 해서 변경을 해놨어요. 같은 국끼리 이사면 상관이 없지만 강남구에서 송파구로 가든지 송파구에서 저기 광명시로 가든지 이러면 예전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번호가 가서 변경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등록번호가 변경돼서 나옵니다. 와, 이거 굉장히 편해졌어요. 저도 예전에 주택임대사업자가 광진구 임대사업자 땡땡땡 이렇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렌트홈 가봤더니 강남구 임대사업자 땡땡땡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 건 하나도 없는데 자동으로 전입신고를 하니까 바뀌어져서 임대사업자 번호가 다시 나왔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겠죠? 자,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입력한 사업자 및 임대주택 정보를 조회해서 중복 입력 방지되고 자료 적합성이 확보된다는 점, 이것도 바뀐 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거죠. 양도 신고 후 양수인이 변경 신고 시 기존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정보를 그대로 갖고 와서 계약 금액이나 기간이 쫙 써집니다.
이것도 편리하겠죠. 주택임대사업자를 포괄 양수도 할 때 기존의 임대차 계약 그대로 갖고 와서 포괄 양수도 하잖아요. 우리 파시는 분이 자세히 안 가르쳐줘서 나 계약 금액이나 그 기간 자세히 몰라요 할 수 있는데, 렌트홈에서 등록하면 파시는 분이 주택임대사업자라서 나에게 포괄 양도로 신고를 했으면 그대로 갖고 와서 입력이 된다는 점, 이 점도 굉장히 편리하게 바뀐 점이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과 연계돼서 신고된 정확한 보증금, 임대료가 정보에 등록된다는 점도 바뀐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1번, 2번, 3번, 5번 정도겠죠. 나머지는 이제 임차인들이 알아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로만 들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편리한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자, 하나씩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트홈 사이트 들어가면요, 우리가 가장 많이 눈여겨봐야 되는 곳 어딜까요? 맞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이 부분은 꼭 알아두셔야겠죠? 여기 클릭하면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고요, 변경할 수 있고요, 등록증 발급 요청할 수 있고요, 또한 임대차 계약 신고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임대차 계약 신고하고 또 임차인이 변경됐을 때 변경 신고까지 렌트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죠? 주택을 포괄 양도 양수했을 경우 임대주택 양도 신고, 나 주택임대사업자인 이분에게 팔 거예요. 그리고 이 주택은 양도 허가 신청을 할 거예요 라는 부분도 다 여기서 할 수 있고요. 팔았다면, 그리고 음유 임대 기간이 지났다면 등록 말소 신고도 주택 임대사업자가 꼭 해야 하는 부분이죠. 렌트홈에서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다 할 수 있나? 어떻게 할 수 있나? 자, 한 개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양이 좀 많아서요, 꼼꼼히 보여드리려고 오늘은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부분만 보여드리고요. 다음번에 임대차 계약 신고하는 것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려면 요 클릭해서 들어가면 되는데요.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도 가능하다고 했고요. 제가 변경 신청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변경 신청할 게 뭐가 있을까요? 주소 변경,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내 주소가, 내가 임대사업자인데 이사를 갔어요. 주소 변경. 요새는 자동으로 된다고 하지만 여기서 변경 신청할 수 있고요. 대표자 변경. 예를 들어 공동명의였는데 남편하고 와이프가 공동명의였는데 남편이 대표자였는데 어떤 사정상 와이프로 주택임대사업자 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고요. 또 임대주택도 여기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해서 이쪽에서 빼고 또 A주택을 B주택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요. A주택은 그대로인데 B, C주택을 더 추가로 매입을 해서 그쪽에 올릴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변경 신청도 가능하고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요청도 여기서 가능합니다. 발급 요청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분실했다. 그럼 여기다 발급 신청하면 이제 발급돼서 언제 찾으러 오세요. 아니면 저처럼 주소가 바뀌어서 등록번호가 바뀌었다. 그러면 거기다가 발급 신청하면 되겠죠? 자,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이란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 주택임대사업자 렌트홈을 이용하려면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공인인증서입니다. 공인인증서 없으면 렌트홈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요새는 다 공인인증서 갖고 계시죠? 자, 공인인증서 발급 안 하신 분들은 은행에 가셔서 공인인증서 발급하시면 돼요. 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맨 처음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 내용을 쓰게 나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내용을 쓰면요, 주민번호만 써서 조회하면은 쭈르르 실명조회 요청합니다 하면은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일일이 주민번호, 주소, 그 다음에 이런 거 안 써도요, 다 나옵니다. 요새는 스마트한 세상입니다. 내가 행정정보 처리 동의를 해놓으면 쭉 나오고요. 대표자 나로 하겠다 그래서 인증을 하면 내가 공인인증서 여기서도 필요하죠. 대표자로 나오고요. 자,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 할 대상 나는 썼습니다. 그럼 뭘 써야 될까요? 그렇죠. 어떤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건가?
그거를 써야겠죠? 자, 근데 일일이 건축물 대장 떼가지고 보면서 눈도 침침한데 막 쓰기 힘드시다고요? 그래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건축물 대장 조회를 눌러서 주소만 친다면 자료 검색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역삼로 106번지 치면은 자료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선택 콕 누르면 호수들이 쭈루룩 나오고요. 내가 갖고 있는 아니면 내가 살 주택을 클릭하면 선택 내용 추가하면 그 주택이 입력이 돼버립니다. 면적도 자연스럽게 나올 거고요. 호수나 층이나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은 없다. 자, 그 다음에 할 건 뭐냐? 자, 임대주택을 썼으면 내가 이거를 매입한 건지 건설한 건지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는 건지 아니면 체결할 것인지는 내가 선택해서 넣어야 되겠죠. 자, 매입 임대주택과 건설 임대주택을 선택하는 난이 나옵니다. 말이 뭐 어렵지 않죠. 매입 임대주택은 산 거예요. 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기존에 사서 갖고 있거나 혹은 사기 위해서 분양을 받았거나 한 경우는 매입임대. 자, 건설임대는 같은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한 나는 건설사가 아닌데 건설사가 아니라도 단독주택을 헐어서 다세대를 건설하거나 그쵸? 단독주택을 헐어서 다가구를 짓거나 이런 거는 건설임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요, 실장님 집이 원래 있었어요. 단독주택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헐고 다세대주택을 지었어요. 그럼 나는 매입임대일까요? 건설임대일까요? 뭘까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자, 여기서 포인트. 내가 기존부터 주택임대사업자를 냈다가 그러니까 보존등기 전에 이 주택을 새로 지어서 나한테 이전 등기하기 보존 등기 전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냈다면 이건 건설임대고요. 보존 등기 후에 이전 등기 된 후에 내 이름으로 다시 주택임대사업자 냈다면 이거는 매입임대로 클릭하면 됩니다. 헷갈려요. 자, 기존부터 주택임대사업자를 갖고 있다면 새 주택을 지었으면 건설임대. 새 주택을 짓고 나서 내 이름으로 다시 한 다음에 그때 주택임대자를 냈으면 이 매입임대. 쉽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렇게 하면 되고요. 현재 임대차 체결 여부는 현대 임대차 체결이 되어 있다. 클릭하면 이제 오늘부터 임대사업자 등록 일 시작, 임대 시작일이 시작된 거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분양을 받았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됐어요. 하지만 분양계약서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죠? 임대차 계약 아주 체결된 거 1년 있다가 돼요. 그러면 체결 여부에 클릭하지 않고 이제 임대차 계약된 시점을 등록을 하면 그때부터 임대 시작일 시작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그 두 부분만 꼼꼼하게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아랫부분은 다 입력이 돼 있을 거예요. 언제요? 아까 건축물 대장. 예, 거기서 갖고 왔잖아요. 자동으로 입력되어집니다. 매입임대와 건설임대 설명 아까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류. 종류 부분. 은경 실장님, 종류가요? 헷갈려졌어요. 종류를 봤더니요, 잘 안 보이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단기 민간임대주택. 헐, 내가 아는 거는 중공공과 단기밖에 없는데 그리고 기업형 일반인가? 이거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뭘로 나는 클릭을 해야 될까요? 7월 17일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일반인이었다면 두 가지 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어떤 거랑 어떤 거요?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과 단기 민간임대주택. 이게요, 어디서 바뀌었냐면요.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은 그렇죠. 준공공임대주택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업 명칭에서 바뀐 거고요. 단기 민간임대주택은 그렇죠. 단기주택, 단기라고 생각하는 4년짜리. 거기서 바뀐 거예요. 자, 혜택은 장기 일반 민간주택이 많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올해 3월 달까지는 4년짜리 단기 민간 임대주택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는데 이제 4월 1일부터는
중과세 배제,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8년 이상 갖고 있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을 해야 한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으시려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는 분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을 클릭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요. 봤더니 서류를 첨부하래요. 무슨 서류를 첨부해야 할까? 우리 집에는 스캐너도 없고 어떻게 첨부해야 될까? 일반적으로 개인이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려면 두 가지 서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법인이나 뭐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니신 분들은요. 첫 번째는 매매계약서. 나 주택임대사업자 내려고 샀어. 아니면 샀는데 그냥 주택임대사업자 낼 거야. 그럼 매매계약서. 그리고 또 하나는 분양계약서. 나 이거 일반 분양 받았어. 그러면 분양계약서 있겠죠?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두 가지 서류만 준비하시면 되세요. 은경실장님, 저는요, 예전부터 갖고 있던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근데 매매계약서가 도대체 10년 전인지 20년 전인지 어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 뭘로 하면 될까요? 등기부 등본이나 그런 걸로 첨부해도 되고요. 네, 매매계약서 없을 시. 하지만 분양받는 주택은 분양계약서 꼭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입주권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없습니다. 등기가 되면 이제 그걸로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면 돼요. 자, 두 가지를 첨부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쭈루룩 쓰고 나서요. 이거 첨부하려고 구비서류 아무리 눌러도 안 돼요. 뭐 하라고 나오죠? 임시 저장하고 내용을 먼저 저장한 다음에 구비서류 첨부하세요 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쓰고 나서는 임시 저장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구비서류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있네. 업로드라는 것은요. 내가 갖고 있는 파일을 여기다가 올려주는 거예요. 업로드. 다운은 여기에 있는 파일을 내가 가져오는 거고요. 다운로드. 너무 안 읽고 계시는 걸 아는 척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 매매계약서 사본이 있다. 나는 사본이 이걸 어떡하죠? 스캐너도 없고, 난 사무실도 없고.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사진을 찍어서 올려도 되고요. 물론 이제 그쪽 공무원들이, 보시는 분들이 눈에 확 보일 수 있게 흐리지 않게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해도 되고요. 아니면 요새 핸드폰에 CS 스캐너라고 해서 앱이 있어요. 그 사진을 찍으면 꼭 스캔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걸로 이제 파일을 만들어서 핸드폰 사진을 어떻게 컴퓨터로 옮겨요? 어떻게 옮기는 게 제일 좋을까요? 요새는 뭐 카카오톡에서 나한테 파일 보내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핸드폰과 PC끼리 연결해서 파일을 가져가도 되고요. 메일로 보내도 되고요. 어쨌든 컴퓨터에 파일을 만든 다음에요. 업로드를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자, 찾기 해서 내 컴퓨터에 어디 부분에 JPG 파일이 있으면 그걸로 클릭해서 업로드 하면 이렇게 업로드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렌트홈에 이 파일이 업로드된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거를 다운받아서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컴퓨터 못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있죠? 자, 다 됐습니다. 근데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다 됐어요. 파일까지 업로드 시켜서 이거 보시고요. 저 주택임대사업자 이상 없으면 사업자 등록증 만들어주세요. 한 거예요. 그런데 국세청 사업자 신고? 이건 뭘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무서에 가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만들면 자, 임대차 등록증, 강남구 임대사업자 땡땡땡땡 이런 번호가 나오지만 이거는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에요. 등록번호가 나온 거고요. 이거를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 면세사업자를 만들려면 어디를 가야 된다? 관할구청 세무서. 근데요. 강남구도요. 강남구청이 있고요. 길 건너에 세무서가 있어요. 강남세무서. 근데 강남세무서에 관할하는 동이 뭐 청담동, 뭐 논현동 동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난 역삼동인데 난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냐 하면요. 강남역 옆에 있는 삼성, 그다음 역삼세무서를 가야 돼요. 그러면 또 한 번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귀찮다. 나는 그냥 렌트홈을 살 거야. 그럼 여기서 클릭하면요. 이렇게 임대사업자
국내인, 네, 개인망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인적사항이 바로 임대사업자 신청 정보 갖고 오게 하면은 아까 썼던 금액이 쭈루룩 내용이 이름 나오고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아까 썼던 게 쭈루룩 나옵니다. 거기서 빠진 것만 입력하면 됩니다. 굉장히 편해졌죠? 자, 인적사항 그래. 그렇게 해서 임대사업자 정보 신청 갖고 와서 들어갔는데 요건 뭘까요? 사업자 정보 입력에서 뭘 해야 될까요? 다른 거는 다 입력이 돼 있고요. 사업장 소재지나 뭐 이런 건 다 입력이 돼 있는데 개업일자. 개업일자 이건 어떻게 쓰면 돼요? 개업일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 언제 개업했지? 주택임대사업자 언제 개업했을까요? 임대차가 맞춰져 있으면 임차에 오늘 등록한 날짜가 임대차가 맞춰져 있으면 오늘부터 개업한 거고요. 나는 분양권이랑 임대차 아직 안 맞춰줬는데 그럼 맞출 날짜를 쓰면 되고요. 한 1년 남았는데 그러면 등록증 나온 날짜를 쓰면 되고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어렵냐? 업종 선택. 업종 선택을 큰 눌렀더니 이렇게 나와요. 고가주택임대, 일반주택임대, 장기임대주택임대, 장기임대, 다가구주택임대. 업종 선택이 위에도 있고요. 부업종 선택도 있어요. 나는 주택에 임대사업자를 하기 때문에 위에 업종 선택, 주 업종 선택만 클릭하시면 돼요. 근데요, 엉경 실장님, 나 뭐 해야 되죠? 나 장기임대주택인가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고가주택 임대와 일반임대주택만 눈여겨보시면 돼요. 저 장기임대주택 아까 했잖아요. 근데 왜 나는 일반임대주택을 해야 돼요? 자, 장기임대주택과 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은요, 조세특례법상 해당되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12월 이내에 5가구 이상 만들고 건설이 되고 했던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해당 사항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고가주택임대와 일반주택임대 둘 중에 클릭하면 되는데요. 고가주택은 도대체 얼마일까요? 고가주택이 얼마일까요? 공시지가? 그렇죠. 고가주택은요. 공시지가 양도일기준 9억 초과인 주택은 고가주택 임대로 클릭을 하시는 거고요. 보통은 6억 이하, 공시지가 6억 이하를 많이 등록을 하시죠. 6억 이상이면 혜택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다 여러분 보시는 분들은 물론 기업하고 계시는 기업형 아니면 투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일반주택 임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부업정은요, 주업정을 선택하시면 부업정은 자동으로 선택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클릭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자 정보 입력. 이거는 공동명의로 됐으면 그 사람 거 이름 쓰면 되고요. 출자금은 매입 금액을 쓰면 되고요. 성립일자는 샀던 날짜, 매입 날짜 쓰시면 돼요. 둘이 이제 공동으로 시작했다고 하니까요. 자, 그래서 쉽게 절차를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렌트홈에 하시든 직접 주택임과를 가시든 간에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아까 렌트홈에서도 신청서 작성한 거 되겠죠. 자, 그러면 접수를 해요. 주택가에 접수를 하든 렌트홈에 접수하면. 그럼 등록 기준이 적합한지 확인을 하고요. 공무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에 등재를 합니다. 그리고 등록증이 작성이 되고요. 등록증 발급됐습니다. 찾아가세요 하고 문자가 오거나 렌트홈에 접수해서도 나오거나요. 실제로 혼자 가서 접수해서도 나옵니다. 그 후에 주택가 가서 하시는 분들은 또 세무서를 가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하라요. 근데 렌트홈에 있을 때는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날 공무원들이 그거를 관할세무서에 송고를 해줘요. 우리는 편하게 앉아있으면 세무서에서 다 사업자 등록증까지 만들고 사업자 등록 나왔습니다. 그 찾아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렌트홈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어도 세무서에 가서 하는 이유가 세무서에 가면 바로 하루만 그냥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길날 송부해서 또 찾으러 가고 하니까 시간이 걸려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사항 네. 그리고 등록 내용이 통보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가 되셨고 물건이 추가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네. 자, 여기서 몇 가지 궁금해하는 거 세 가지만 제가 얘기해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은결사님, 저는요 갖고 있는 주택이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위에는 주택이에요. 이런 집들 있죠. 밑에 상가로 세주고 위에는 주택으로 세주고. 자, 이럴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할까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 이럴 경우는요.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1층 근린생활시설, 2층은 주택 뭐 이렇게 써 있으면 그 주택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질문. 건설임대주택이었어요. 파시는 분이. 그러니까 뭐 주택을 멸실해서 본인이 지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분이 갖고 계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봤더니 건설임대주택이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살 거예요. 어떻게? 포괄양수도로. 이걸 사면 내가 이제 포괄양도로 이 주택을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럼 난 샀으니까 매입임대주택으로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포괄양수도란 의미는요.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걸 그대로 나한테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조건을 그대로 갖고 와서 나도 건설임대주택으로 클릭하고 거기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더 확장된 문제. 내가 오피스텔 살려고 했어요. 살려고 해요. 근데 파시는 분이 예전에 등록해서 단기 일반, 아까 단기 일반 주택, 단기 주택으로 4년짜리로 등록을 해놨어요. 내가 이거를 포괄양수도로 하려고 해요. 그러면 나는 아까 준공공 임대에 대신한 장기 일반 임대나 밑에 단기 일반 임대 어떤 걸 해야 돼요? 단기 일반 임대로 갖고 와야 합니다. 포괄양수도는 제가 뭐라 그랬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조건을 그대로 나한테 갖고 와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4년으로 했기 때문에 나도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갖고 와서 변경을 하면 됩니다. 뭘로? 장기 일반 임대주택, 예전에 준공공임이라고 하는 거를 변경을 하면 그분이 갖고 와서 그분이 4년이면 4년, 3년이면 3년을 했던 거를 인정을 해주고 나는 나머지 뒤에 5년 부분만 아니면 4년 부분만 임의임대 기간을 지키면 그러면 혜택을 다 받으면서 나중에 팔거나 폐업을 했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좋은 조건이죠, 서로에게. 자, 포괄양수는 뭐다? 그 전에 파는 사람의 조건을 그대로 갖고 와야 한다. 내가 등록하면서 바꾸면 안 돼요. 등록하고 나서 바꾸면 돼요. 아까 4년을 8년으로 바꾸듯이. 네,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외국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혹은 시장님, 제 딸이나 아들이 미성년자인데 이 아이 이름으로 주택이 되어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할까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뭘까요? 외국인도 미성년자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도 문제될 건 없고요. 특히 거소증이나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이름으로도 주택임대사업자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요. 본인이 거소를 하고 있는 그 주소지 주택가가 아닌 담당지 주택가가요. 그 물건, 예를 들어 오피스텔이 강남구, 역삼 등에 있으면 역삼, 강남구 주택가, 그리고 역삼 세무서가 가서 신청을 하거나 그래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제가 여러분 궁금해하는 거 3가지 풀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주택임대사업자 꼭 알아야 할 이곳. 어디? 렌트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렌트홈이 점점점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라고 꼭 주택가에 서류 들고 막 뛰어다니지 않아도 시간을 많이 할애 안 해도 집에서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입력해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임대차를 마쳤으면 뭐 해야 한다? 그렇죠. 임차인 현황 등록해야 되죠. 임대차 계약 신고해야 되죠. 안 하면 과태료 500만 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등록해야 하는지,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가 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은경실장의 부동산 이야기 빠지지 않고 이제는 부지런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